안녕하세요. 기업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공급망 관리, 즉 SCM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보통 SCM이라고 하면 그냥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SCM이 사실은 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훨씬 더 크고 전략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공급망 관리, SCM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원자재를 공장으로 또 완성된 제품을 우리 집 앞까지 배송하는, 그러니까 A에서 B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과정,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SCM은 이제 단순한 물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SCM의 가장 큰 목표는 물류를 잘 관리해서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거였죠. 어떻게든 더 싸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최고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SCM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SCM은 뭐라고 새롭게 정의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현대의 SCM을 단순히 활동들이 이어진 연결 체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함께 흐르는 연결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가치, 정보, 리스크, 그리고 책임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단순한 선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인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가치, 정보, 리스크, 책임. 현대 공급망에서는 이 네 가지를 절대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품 내 가치와 함께 실시간 수요 정보가 흐르고요.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과 인권에 대한 책임까지 이 망을 타고 함께 흐르는 거죠. 이 인용구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김태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 기업은 더 이상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공급망 네트워크의 한 노드, 즉 연결점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 회사 혼자 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속한 이 네트워크 전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확장된 조직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SCM의 정의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운영 업무에서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 SCM을 그냥 생산이나 판매를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후전 기능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면 전략 그 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 배송 속도, 품질 안정성 이 모든 게 결국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잘 짜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예전에는 무조건 비용 절감이 1순위였다면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공급망은 전쟁, 새로운 규제, 사회적 이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CM이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효율성만 쫓던 시대에서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협력사의 공장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나 인권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심 경영 과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해진 글로벌 시대에 특히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지금 SCM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걸까요? SCM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구조적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과 연결, 그리고 가시성 확보입니다. 먼저 수백, 수천 개의 협력사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보게 만드는 일종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즉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하고요.
또 수요나 재고, 리스크 같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해서 위기를 미리 막는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치 네트워크 전체의 중앙신경 시스템처럼 말이죠. 특히 ESG와 공급망 실사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SCM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SCM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걸 넘어서 한 기업의 철학과 책임을 널리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책임 전파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대기업이 아주 높은 수준의 인권, 환경 기준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인 1차 협력사가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검증해야 하죠. 그리고 이 기준은 또 2차, 3차 협력사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SCM은 바로 이 책임이라는 가치를 공급망 전체에 퍼뜨리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우리가 CSDDD라고 부르는 거요. 또 독일의 공급범법, 미국의 강제노동 규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법들은 기업이 자기 공급망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지를 보고 준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SCM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행 플랫폼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SCM은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 다룬 변화를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과거의 SCM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우리 회사 내부만 들여다봤다면 새로운 SCM은 위기 대응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협력사 전체를 아우르는 확장된 기업을 다룹니다. 핵심 초점도 단순 물류에서 리스크, 책임, 가치로 완전히 옮겨갔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CM은 단기적인 효율을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영역이다. SCM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그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공급망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회사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이 제품들은 이 거대한 변화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